민주당이 쌍특검을 11월 말로 앞당기겠다 이거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윤석열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고 또 뭐 프랑스 영국 가고 그런다잖아요. 네. 김진표는 왜 따라간대? 뭐 그 영국 그 갈 때 그 국빈 초청 받아 가는 거니까 뭐 한번 꼽사리 끼고 싶지 않았을까요? 영국이 또 이렇게 국빈 초청하면 또 의전을 또 끝내주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죠, 네. 지금. 굉장히 그 사진 자료 엄청 많이 올라올 거고 실수도 그만큼 많이 할 겁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쌍특검을 앞당겨서 요거는 사실 총선까지 갈 이슈죠. 그렇죠. 아니, 총선이 문제 뭐야.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딱 하면 해도 날리고 만약에 거부권을 안 해. 그러면 이제 특검 이렇게 구성하고 수사 진행되는 게 정말 그 총선 4개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름하여 김건희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바둑영어 아다리가 정확해요. 거부권 행사해도 안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누구나 아니까 요즘 용산에서 집기를 그렇게 집어 던진다는 소문이 많잖아요. 누가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문이 흉흉하다니까요. 특검 받지 마. 특검 받으면 나는 3층에서 뛰어내린다. 아니 근데 이 이야기가 초반에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 지금처럼 그 관저를 옮기기 전에 아크로비스타 살 때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영빈관 새로 짓는다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윤석열이 그 다음날 그걸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엄청나게 싸웠다. 제가 알고 있기에 일주일에 몇 번씩 싸우는 걸로. 왜 안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실제로 대통령은 나야 하는 한 사람과 아 머리 아프다. 그냥 사람들 불러서 술이나 먹자 하는 사람과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건데 윤석열도 돌대가리긴 하지만 머리가 있긴 하잖아. 단세포지만. 그러면 이거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특검 거부일 거예요. 올라오면 그렇죠. 무조건 쏜다. 예. 근데 그 후에 이게 문제가 되면 국민의힘한테는 재앙이거든. 내가 윤석열 집권 이후에 정말 충심을 다해서 조언을 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김건희 구속시키는 거다. 그렇죠. 근데 권력 관계가 김건희 구속이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왜 이를테면은 약점 잡고 멱살 쥐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한 건 못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안진걸, 임세훈, 최재관 이 세 분 나왔을 때 한 말이 그 휴게소권 하나 있었잖아. 예. 갑자기 막 이 국민 세금으로 지은 휴게소를 마지막에 지분을 누구한테 주면 이 사람한테 한 50년 보장하는 거. 그게 차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단순하게 윤석열의 덕문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실명제가 정말 확실한 나라에서 차명이 이게 쉬울까요? 대단하다. 그런 관계일 수 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내 동기여서 그 사람한테 뭘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관계는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뭐. 하기야 뭐 그 전문 용어로 뽀찌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대가만 있다면은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뭐 바지 사장도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봐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김건희의 비호감도가 윤석열 비호감도보다 훨씬 높아요. 그거는 이제 보수 쪽에서도 확실하게 나오죠. 뭐 저런 게 부인이어가지고 보수 쪽 팔리게 하냐가 더 높아요.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는 70대 이상 그 층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비호감도가 나오니까요. 기여한 바 때문에 좀 뿌듯하네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심리가. 김건희가 억울하다고 하니 진짜 일리 없어 주가 조작은. 그래서 특검으로 밝혀라라고 하는 여론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 여자가 저렇게 나서고 뭐 이런 하드 분위기죠. 많은 층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이 부인인 김건희인 거죠. 근데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멱살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윤석열도 알고 있죠. 유행어 하나 있잖아. 너 임기 중에 이혼당한 최초의 대통령 돼볼래?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아. 설마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꾸짖었지 그래서. 그렇죠. 야 몸도 좀 더럽게 하네 씨가 진짜.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데.
야 그때 네가 이거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네가 뭐 많이 줬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나 혼자 안 죽어. 야 너 그 인수위 꾸려지자마자 정점 바꾸자고 했을 때 찬성한 새끼가 누구더라? 야 그러면 이제 재택이 형은 혼자 설레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돌아온다. 예. 아이고 이런 관계 보셨어요 여러분? 찐 사랑이다. 네, 맞아요. 이런 거. 지금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근데 양평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평 3대 비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휴게소, 개발 부담금 영원, 종점 바뀌는 거. 고속도로, 지금 예. 거짓말 다 드러났어요. 인수위가 만들어지자마자 작업해가지고 거짓말 해서 결국 들통난 게 고속도로 종점 바꾼 사건이에요. 이거 탄핵 사안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뭐 또 최은순 관련해서 우리 장모는 15원 장뭐저 이익 본 게 없다 같은 개소리 했잖아요. 윤석열 대선 자체가 무효인 사건들이에요. 그 최은순 씨 그 재판에서 판사가 화냈다고 하잖아요. 이 자기가 이게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최은순이 주범 같은데 왜 최은순은 기소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골 때리는 게 진짜 아다리가 그거라니까요. 거부권 행사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야. 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두 분 생각해요. 눈 감아. 가정을 해야 돼. 윤석열이 딱 특검 올라왔는데 거부권 딱 행사했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언론에서도 안 다룰 수가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이거는요.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가 반발할 사안이에요. 일단은. 생각해봐요. 기회가 왔는데 무고함을 내가 무고함을 억지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거부권 행사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총선 망하는 소리잖아. 그렇죠. 보수의 이반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왜 뒤에 휘장에다가 크게 써놓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계속 그런 말 해왔습니다. 이번에 거부권 행사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혼할 결심으로 특검을 받아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제일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힘의 엄청나게 큰 반발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마음대로 추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뭐 아니다 안 그러면 묵묵부답으로 계속 대응하면서 그 여론은 그 어차피 총선은 망가졌구나 싶어가지고 국민의힘 쪼개지는 소리 들리고 하겠죠. 그게 특검을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받아주면 결국 1월달, 2월달, 3월달 이 특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총선 이슈랑 맞물려 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이런 거지. 특검이라는 게 왜 저 최순실 박근혜 특검도 관계없는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의 추천이 박영수였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특검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긴 할 텐데 그러면 특검 결과는 총선 후에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김건희 일가의 비리가 사실은 대부분 다 스크리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로만 보면 그러니까 특검팀을 구성하는 데만 최소 3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월 초에 특검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거부권 행사 안 한다 그러면 빠르면은 1월 초, 늦으면은 1월 말에 특검이 구성이 되고 보통 특검 그 수사 기간을 뭐 90일에서 120일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일만 쳐도 4월 말까지 수사 기간이 최소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수사 중간에 중간 수사 발표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총선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요. 총선 최대 이슈는 이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안진걸, 임세현, 최재관, 뭐 여현정 이런 분들은 이게 고속도로 종점 바뀐 것도 특검 대상이다. 국정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민주당이 때릴 게 굉장히 많은데 엄청 많긴 하지. 한 500까지 돼. 그중에서 김건희 특검 때리는 거. 요 비리 때리는 게 제 1순위다.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왜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아까 말한 그 부부싸움 왜 하겠어요? 불안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윤석열 입장에서. 술을 먹으면 연기가 생겨요. 김건희 대들 연기가.
그 김건희가 오죽하면 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자기 센터에 막 올라온 사진들을 엄청 올리는 이유가 실제로 대통령실의 비서들은 이게 KK 뭐 인사냐, KK 지시상이냐, VIP 지시상이냐 서로 먼저 그걸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의 권력을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반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 부부가 아무리 일심동체라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 가끔씩 분노스러울 때 있잖아. 지가 뭔데? 지가 나 대통령 되는데 도와준 거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져서 윤석열한테는 역시 김건희가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근데 대통령은 좀 자신감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고 본인이 사실 검사 마누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와이프보다 검사를 직접 더 아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왜 안 보는지 그런 거 이유를 본인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마음 독하게 먹고 가정의 평화와 국가의 평화를 동시에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법조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주십시오. 김건희 특검을 받으면 얻는 이득이 그나마 51이고 예. 안 받으면 얻는 이득이 49 정도 된다고 봐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거다. 지금부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선제 타격 지금 스탠바이 중이고요. 민주당 소식 잠깐만 조금만 해드리면 지금 어저께 민주당이 불출마할 사람들 서류 제출해 했었어요. 며칠 동안. 딱 서류 제출한 사람 2명. 불출마 선언했던 우상호 의원 그리고 강민정 의원은 다음 총선 안 나갈래요. 그리고 이제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 2사람 있죠. 박병석 전 국회의장하고 오영환 의원. 근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불출마가 예정된 사람이 4명. 근데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그만뒀더라도 한 번 다시 도전해보겠다, 다시 덤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총선 중에 불출마 선언이 가장 적은 지금 총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래 저거 있잖아요. 불출마 이렇게 서류 제출하는 거, 저게 공천 그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 그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런 기사가 난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저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선언하면 되니까 나는 이번에 그 불출마합니다 하고 선언하면은 그게 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는 정말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면 최소한 김진표도 그렇지.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김진표도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강민정 의원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강민정 의원을 처음 본 것은 수년 전에 일반 평교사로 새날방송 패널일 때예요. 교육개혁 방송할 때 맞아요. 왔는데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본인도 지금 평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들어왔다고 여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회안들 그 SNS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 국회의원 한 번 했으면 됐지. 권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의정활동 최선을 다했지만 교사들 뭐 권익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 못했던 점 죄송하고 다시 이제 본인의 임무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상하게 국회의원직 한 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더 하고 싶어하는 약간 곡감 같은 게 돼버렸잖아요. 내가 강민정 의정활동 잘했는데 저희 스스로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강민정 의원이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거든요. 저 사람은 한두 번 더 해도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자기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밀어붙이면서 정책을 바꿔내는 그 정도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흔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직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력서 쓸 때 뭐 직업을 쓴다거나 뭐 아이들 부모 직업 쓸 때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직업일까요? 아니에요. 임시 봉사직이지.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나가야 될 사람들, 불출마해야 될 사람이 지금 계속 어그로 끌고 있죠. 이원욱. 지금 최악질이 돼버렸어요. 이원욱은 최근에.
방송 나가는 데마다요. 국민의힘보다 더하게 지금 폐악질하고 있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이원욱은 마음속으로 하나에게 딱 자신하는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판에 당선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낙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딱 자신감 하나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지역에서 화성 그 지역구에서 진석범 그 위원장이 이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최악의 경우에 이원욱이 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야.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원욱이 내가 당선은 못 되지만 내 진석범 너는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이거 가지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방송 나가서요 이원욱이 말을 잘하는 줄 아세요? 말 진짜 못해. 근데 언론이 왜 이원욱을 데려다 쓰겠어? 내부 총질 잘하니까 클릭수 나오니까. 그리고 이원욱이 그동안 개딸이라면서 당 지지자, 뭐 강성 지지자 하면서 문자, 욕설 문자 그러고 난리친 것도 사실 당원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징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작에 이 가결 오적들을 징계를 내렸어야 되는데 안 했던 문제가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라면 했었어야죠. 저는 그걸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까지도 어제 방송에까지도 나와서 우리가 가결을 주도해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냐 이 개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험지에 나가면 나도 험지에 나가겠다. 아니 두 분이 같은 값인 줄 아세요 지금? 그러게. 정신 차리셔야죠. 이원욱을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았어요 지금까지. 야, 자기를 당대표급으로 올려버리네. 아주 그런 식으로 쩐다잉? 네, 그런 식으로 당대표를 험지에 보내겠다고 하고 공천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면 이원욱은 그냥 제명시켜도 되는 거예요. 공천 시스템에 따라 그냥 이원욱을 험지에 보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이원욱 사무실에 그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왜 당대표 사진이 없냐 같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빡쳤다 이재명 뭐 강성 지지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행위 분명히 다시 맞아요. 자, 어쨌건 민주당은 그렇고요. 어쨌건 민주당은 김건희 타격, 선제 타격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야 이원욱이가 김건희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아니 그 이야기도 하는 게 야 그럴 거면 더 강하게 대여 투정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이원욱 말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타협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야. 저는 진짜 이원욱이 인터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역겨워요. 본인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야당 때리는 거, 민주당 때리고 이재명 때리는 거 말고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 물었다고 그래서 뭐 의정활동이나 공약을 잘 지켰느냐. 우리가 분석해 드렸습니다. 진짜 못했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